저는 38년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나름 안정적이다 보니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죠. 아내와 저 둘이서 생활하기엔 부족함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38년간 학교만 다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말이죠. 그러다 동료 교수의 권유로 골프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사실 교수 시절에도 가끔 골프를 쳤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져서 주 23회 정도 골프 연습장에 다니며 실력을 키웠고 한 달에 두세 번은 필드에 나가곤 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하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취미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세차였습니다. 원래 저는 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퇴직 기념으로 새 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 차가 정말 예뻐서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더라고요. 독일제 SUV였는데 광이 나는 검은색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처음엔 자동 세차만 했었는데 어느 날 셀프 세차장을 알게 되면서부터 직접 세차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닦아가며 차가 깨끗해지는 걸 보면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주 12회 정도는 꼭 세차장에 들러 차를 닦곤 했습니다. 세차 과정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온라인 카페에도 가입해서 세차 고수들의 팁을 배우기도 했죠. 세차는 단순히 차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차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교수 시절엔 늘 논문 생각, 강의 준비, 학생 지도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세차를 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내는 제 취미 생활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세차 가는 거야? 응, 차가 좀 더러워진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면 돌아올게. 좋은 취미야. 건강에도 좋고. 다녀와. 그렇게 아내의 응원 속에 저는 골프와 세차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세차장에 갔었어요. 날씨가 좋은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골프를 치고 오느라 차가 꽤 더러워진 상태였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셀프 세차장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직원분들과도 다 친했습니다. 늘 가는 3번 베이에 차를 세우고 고압 세척기를 들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옆 베이에 흰색 소형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내렸어요. 긴 생머리에 청바지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 여성은 세차기 앞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명백히 세차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기계를 살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거든요.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실례지만 세차 처음이세요? 아, 네, 맞아요. 처음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참 밝고 상냥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젊고 예쁜 얼굴이더라고요. 손녀뻘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아, 나 왜 이러지? 손녀뻘인데. 속으로 스스로를 타이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 잘 아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차 뽑은 지 일주일 됐는데 세차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거든요. 아, 새 차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세차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기 카드를 넣으시면 돼요. 5,000원이면 기본 시간이 나오고요.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고압 세척기로 먼저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서 먼지를 제거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먼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지르면 차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 여성은 제 말을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제 강의를 듣는 학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폼을 뿌려볼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와요. 와, 신기하다. 폼이 뿌려지자 그 여성은 정말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밝은 웃음이었죠. 폼을 골고루 뿌리신 다음에 이 부드러운 솔로 문지르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 30분 정도 세차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여성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제 조언을 메모까지 하면서 말이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요? 아, 말투랑 설명하시는 게 교수님 같으셔서요. 혹시 제 추측이 맞나요? 하, 맞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었어요. 작년에 퇴직했지만요. 역시.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해주시는구나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첫 세차를 잘 마쳤네요. 천만에요. 세차 관리 잘하세요. 그렇게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여성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전 또 세차장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성이 또 있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옷 또 오셨네요. 세차 잘하고 계세요? 저번에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왁스 코팅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그것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여성은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왁스 코팅도 자주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세차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왁스를 바르는 법, 퍼핑하는 법, 유리 세정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죠. 와, 이렇게 하니까 차가 정말 새 차처럼 반짝반짝하네요. 그렇죠. 왁스 코팅을 하면 광택도 나고 발수 효과도 있어서 빗물이 잘 흘러내려요. 교수님, 정말 새 차 고수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취미생활로 1년 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혔죠. 세차를 마치고 나서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도 2번이나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저기 앞에 카페 있던데 거기서 잠깐만 커피 한 잔 하시죠. 사양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차장 앞 카페에서 우린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지수라고 해요. 올해 26살이고 지금 회사에 다닌 지 2년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지수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데 창의적인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긴 해도 보람차요. 광고회사라니 멋진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교수님도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경영학이라고 하셨죠? 네, 38년간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는 정말 똑똑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음에 또 세차장에서 뵈면 또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 차 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렇게 우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지수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밝은 웃음, 반짝이는 눈빛, 상냥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지수 씨와 저는 거의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세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세차 기술을 가르쳐주는 관계였어요. 타이어 광택 내는 법, 실내 청소하는 법, 엔진룸 관리하는 법 등등 제가 아는 모든 걸 알려줬죠. 그런데 점점 세차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세차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상사가 제 기획안을 완전히 엎어버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밤새워 준비한 건데. 아, 그랬군요. 그건 정말 힘들었겠어요. 지수 씨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교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지수 씨는 정말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까지 했어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엔 늘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대학생 때 첫사랑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1달,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토요일 오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차장에 가게 되었고 지수 씨를 만나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토요일마다 세차를 가네. 응, 차가 자꾸 더러워져서 그래. 그래도 매주 갈 필요가 있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지 않아. 아, 그냥 취미생활이잖아. 골프도 치고 세차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지 뭐. 그래, 좋은 취미야. 근데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진 것 같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날씨도 좋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여보, 오늘 저녁엔 우리 외식할까? 그래, 좋지.
아내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니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손녀뻘 되는 애한테 설레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주 토요일 평소처럼 세차장에 갔습니다. 지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골프 치고 오느라 조금 늦었네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늘은 유리막 코팅 좀 배워보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오늘 제가 유리막 코팅제를 새로 샀는데 같이 해볼까요? 그렇게 우린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수 씨가 유난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질문도 하고 웃을 때마다 제 어깨를 톡톡 치기도 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64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베이에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는데 지수 씨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여기 있었네? 오빠, 왔어? 지수 씨가 밝게 웃으며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아, 맞다. 지수 씨한테는 저런 젊은 남자친구가 있겠지. 나는 그냥 세차 기술을 가르쳐주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가슴 한편이 뜨끔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교수님, 제 남자친구예요. 민준 오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교수님이세요. 세차 기술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수한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민준이라는 남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지수 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더라고요. 오빠, 오늘은 교수님이 유리막 코팅 가르쳐 주시기로 했어. 오빠도 같이 배울래? 그래? 그럼 나도 배워야지.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지수 씨와 그 남자친구에게 유리막 코팅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둘이 장난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의 헛된 착각이었다는 걸요. 세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차장 입구를 벗어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받아들이는구나.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 씨와 민준 씨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젊음, 그 설렘, 그 순수한 에너지가 잠시 제 안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 마음도 잠깐 젊어졌던 거겠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보, 오늘도 세차 다녀왔어? 이제 정말 깨끗해졌어. 그래, 당신 얼굴도 반짝반짝하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내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요즘 들어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오래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와인을 한 잔 나눴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밤 바람이 살짝 불고 멀리서 세차장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이제 세차는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게 해준 거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천천히 닦고 비추고 다시 반짝이게 하는 일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잔을 들어 아내와 살짝 부딪히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옆에 빛을 더 소중히 닦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제 노년의 세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